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국에서 나온 아파티니 임상시험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국어를 클릭하면은 중국어지만은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제목은 아파티닙의 임상적 적용 가치에 관한 연구입니다. 자, 내려와서 이제 앱스트랙을 같이 보면요. 적응증은 Advanced Gastric Cancer고요. 80명의 페이션스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진행을 했고요. 자, 이제 2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이제 80명이니까 40명씩 해서 한쪽은 컨트롤 그룹, 한쪽은 엑스페리멘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옵저베이션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파티닙이랑 케모세라피를 같이 병용으로 이제 시행을 했고요.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리스폰스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의미하게 상당히 높았다라는 점, 그리고 상당히 달랐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이제 디스커션 부분을 일단 보면요. 초기 단계에서 이제 위암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요게 초기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성위염, 위궤양이랑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환자는 종종 요거를 가볍게 생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애드밴스드, 진행된 게스트릭 캔서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초반에는 이제 조금 소화가 안 되네, 불편하네 했다가 나중에 복통, 식용 부진, 소화불량 같은 위장 증상으로 경험을 하면서 이게 조금 더 지나니까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역시 그 저번에 얼마 전에 나온 논문을 이제 참고를 했네요. 물론 더 전에 논문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아파티닙 같은 경우에는 그 오토퍼지랑 아포토시스를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게스트릭 캔서에서 셀을 그렇게 한다고 저번에 이제 한번 같이 살펴봤죠. 그래서 요거 내용도 같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이제 리절트로 와서 보면요. 여기 카이스퀘어 밸류라고 적혀 있는데 저거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임상시험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어떤 통계적인 결론을 내려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는 크게 정성적 데이터랑 정량적 데이터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비유를 들자면 정성적인 것은 문과 느낌이고 정량적인 것은 이과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성격에 따라서 여기 범주형 데이터랑 연속형 데이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볼 이제 카이지급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요거 카테고리컬 데이터에 속하는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각각 차이가 뭔지를 봐야 되겠죠. 일단은 연속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듯이 나이, 연봉 이런 같이 평균을 낼 수 있는 수치형 데이터를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범주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성별, 질병명 같이 평균을 낼 수 없는 분류형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것은 약간 이과 느낌, 숫자로 딱딱딱 낮아 떨어져 가지고 평균도 낼 수 있고 그런 데이터들인데, 이쪽은 칼로 물을 자르듯이 이게 딱 숫자로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성별 이런 거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이제 명목척도, 서열척도로 나눠져 있는데, 자, 명목척도는 이제 남자, 여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텍스트로 하는 게 아니라 1 또는 2로, 남자는 1이고 여자는 2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걸 명목척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숫자가 1, 2라고 되어 있지만은 요거는 평균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죠. 평균 내거나 더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상징적으로 남자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여자를 의미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열척도 같은 경우에는 학력, 건강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순위에 관해서 숫자를 부여한 겁니다. 앞에서 면목척도 같은 경우에 성별 같은 거는 순위가 없잖아요. 하지만은 이제 서열척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상태 좀 안 좋은 사람 1, 좋은 사람 2, 더 좋은 사람 3 이런 식으로 이제 서열을 매길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붙어진 숫자도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명목척도, 서열척도 다 문과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과 느낌에 여기 등간척도랑 비율척도로 오면요. 등간척도는 이제 온도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비율척도는 매출액, 무게, 가격, 소득, 길이, 부피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등간척도랑 비율척도 차이점은 절대적 0점이 없는 건 등간척도고요. 비율척도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 0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서열척도랑 등간척도의 또 차이점은 뭐냐? 얘도 1, 2, 3, 4, 5로 나눴잖아요. 하지만 얘는 그 양적인 정도의 차이에 따라 어느 근거를 가지고서 그 숫자를 부여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범주형 데이터가 바로 여기 면목척도랑 서열척도, 성별, 학력, 건강상태, 종교, 직업, 혈액형, 만족 여부, 예, 아니요 요런 게 범주형 데이터인데, 요거를 사용하는 게 바로 카이제곱 검증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왼쪽에 있는 카테고리컬 데이터가 바로 카이제곱 검증을 사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t-테스트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테스트, 뭐 chi-squared 테스트, z-테스트 이런 거 다 들어봤는데 모두 가설 검증 방법입니다. 가설 검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주장을 할 건데 이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무슨 방법을 쓰든 결과는 뭐 가설이 맞다 아니면 가설이 틀리다 할 텐데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인 거죠. 다시 돌아와서 데이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도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우리 재료가 뭐 식자재였다. 그럼 칼을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끓이려면은 이제 냄비를 써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각 가설 검증 방법은 각자가 검증할 수 있는 가설의 형태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에 맞게 써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먼저 가장 많이 들어봤을 이제 스튜던트 t-테스트, t-검증 같은 경우에는 표본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고 싶을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 샘플 테스트랑 투 샘플 t-테스트가 있는데요. 자, 원 샘플 t-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표본 집단의 평균이 특정 값인지 추정할 때, 예를 들면 펭귄의 평균 몸무게는 8kg일 것이다 라고 할 때 쓰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신약 개발할 때 임상시험에서 쓰는 것은 이제 투 샘플 t-테스트를 많이 쓰죠. 그래서 펭귄의 평균 부리 깊이와 얘랑 얘의 깊이는 같을 거다. 신약 A랑 B는 뭐 같을 거다. 효과가 없을 거다 라고 했는데 대립가설은 아니다. 효과가 분명히 있다. 다르다 라는 것이고, 투 샘플 같은 경우는 표본 집단 A랑 표본 집단 B의 평균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이제 가설 검증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t-테스트는 정리가 됐죠. 표본 집단의 평균을 비교할 때 선택하는 방법인데, 그럼 카이-제곱 검증 같은 경우에는 뭐를 비교하느냐? 표본 집단의 분포를 비교할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t-테스트는 평균이고요. 카이-제곱 검증은 분포입니다. 그래서 카이-스퀘어드 테스트도 이제 마찬가지로 원 샘플 테스트랑 투 샘플 테스트로 나뉘는데, 원 샘플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포가 예상과 같은지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이 펭귄의 성비는 1대1일 것이다. 대립가설은 1대1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00마리 펭귄이 있으면 암컷수컷이 각각 50마리씩 있을 것이다 라는 게 기무가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성비, 이런 게 이제 데이터의 분포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 샘플 같은 경우에는 두 표본 집단의 분포가 동일한지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펭귄의 몸무게랑 플리퍼 길이는 연관이 없다가 기무가설, 연관이 있다가 대립가설. 그래서 여기 원 샘플 같은 경우에는 펭귄의 성비만 이제 물어보죠. 그 다음에 이제 투 샘플 같은 경우에는 펭귄의 몸무게랑 플리퍼 길이, 이거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투 샘플이고요.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만약에 영어 점수가 이제 0에서 100점 사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연속 변수죠. 연속 변수이기 때문에 두 독립군 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t-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카이 검증 같은 경우에는 요 연속 변수가 아니라 범주형 변수일 경우에 이제 쓰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남녀 간의 아이폰, 비아이폰을 가진 사람의 비율을 비교한다. 요거는 이제 투 샘플 카이 제곱 검증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카이 제곱 검증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컬 데이터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카테고리컬 데이터는 이제 레이스, 요거, 에이지 그룹, 뭐 에듀케이션 레벨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한국말로 범주형 자료, 학년, 성별 등에 해당하는 통계 자료를 카테고리컬 데이터, 요게 쓰는 게 카이-제곱 검증입니다. t-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치를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 그룹 키 평균 값, 여자 그룹 키 평균 값 구하고서 요게 차이가 통계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가설 검증 방법이 t-테스트였고요. 카이-제곱 같은 경우에는 그 평균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두 그룹의 취미가 있잖아요. 남자 그룹의 여자 그룹의 취미가 다른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요거는 평균값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균이. 취미가 말이죠. 취미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범주형 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이-제곱법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관찰 빈도랑 기대 빈도를 통해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한가를 판별하는 방법이다. 여기 보면은 당뇨, 정상 이렇게 숫자가 있잖아요. 숫자가 있지만은 요거는 빈도입니다. 뭐 관찰 빈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곱하거나 더하거나 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곳에 쓴다는 거죠. 그래서 관찰된 빈도가 기대되는 빈도와 유의하게 다른지를 검증하는 것, 그 다음에 범주형 자료로 구성된 데이터 분석에 이용하는 것이 이제 카이-제곱 검증인데요.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앱스트랙으로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카이-제곱이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뭐를 이제 보는 거냐, 요 그 옵저베이션 그룹이랑 컨트롤 그룹이랑 분포가 다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값을 차이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분포가 차이가 있느냐라는 물어봤는데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카이 제곱 검정을 쓴 것을 이제 보면서 또 뭘 알 수 있냐면은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범정 데이터겠죠, 당연히. 뭐 평균 값을 내거나 빼거나 뭐 곱하거나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쉽게 말해서 뭐 빈도 같은 것을 이제 구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하면 뭐냐면요, 그 반응률이 그 아파티닙이랑 요 케모세라피 병용한 요 그룹에서 그 컨트롤 그룹보다 더 높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효과가 있었다라는 점이고요. 이렇게 이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려면은 당연하게도 여기 그 효능이 있는 집단이 옵서베이션 그룹에서 더 많이 나오고 컨트롤 그룹에서는 뭐 거의 없다시피 해야 되는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더 이제 상식적으로도 맞고요. 뭐 컨트롤 그룹은 뭐 다른 인터벤션을 하지 않았는데 효과가 있으면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더 악화되거나 아니면 그 상태로 있거나, 그 다음에 옵서베이션 그룹 같은 경우에는 더 개선이 되는, 그러니까 리스폰스 레이트이 높아지는 그런 집단들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 두 그룹의 차이는 뭐의 차이냐? 다른 건 다 똑같거든요. 다른 건 다 똑같고, 다른 거는 바로 아파티닙이랑 케모테라피를 같이 병용을 했느냐, 요거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원인으로 해서 이 그 리스폰스 레이트이 올라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상시험이 대부분 이런 형태에 띄고 있는 게, 그 인과관계를 이제 찾아내고 싶고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고 싶은 인간이 가장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발견해낸 그런 실험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